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지금 현재 청중들의 상황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불편한 이 세상에 이제 교육의 멈춤 없이 진행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협회의 이제 큰 이 소망으로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가상 스튜디오에서 우리 방사선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이 버추얼 이 가상 이 스튜디오 잠시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마우스 클릭만으로 언제라도 저의 이 특강의 자리를 좀 더 생동감 넘치고 그리고 좀 더 버추얼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괜찮은가요? 네, 이제 우리의 이 특강의 이러한 영상의 자리도 이제 줌의 앵글 하나만으로 하는 것은 다소 좀 더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데스크탑 앞에 앉아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원하는 현재 이런 이 다양한 이 버추얼 특강, 특히 이번 방사선사의 협회에서 적극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현재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버추얼 이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잠시 공유를 돌려가지고 네, 현재 저의 화면 보이시나요? 우측에 스튜디오가 총 8개가 있고요. 밑에 총 5개가 있어서 제가 마우스 클릭만으로 언제든지 버추얼하게 이제 남의 도움 없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3D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가상 현실의 세상에 이제 우리 이 특강에 임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의 교육의 콘텐츠도 한 단계 높아지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좀 더 재밌는 것은 여기 하단에 보면 인물 보정 보면 저의 얼굴의 뽀샵 처리까지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가상 스튜디오가 이제 어떠한 방송국 같은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리고 저의 얼굴을 비치고 있는 웹캠 하나 그리고 저의 뒤에 서 있는 좌측 하단에 이 초록색의 크로마키 이 하나만 세우면 언제라도 우리 이 방사선사협회 강사님들의 이 특강의 자리가 좀 더 고품격으로 이제 일반 회원들과 함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으로 제가 오늘 이 가상 스튜디오에서 오늘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스튜디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올 전반기에 우리 방사선사 현재 우리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했고요. 또 다시 앵콜을 받아서 다시 왔는데 역시 오늘 제목이 이제 이 자막을 잠시 내리고요. 자,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교수법입니다. 다소 2시간의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말씀을 나눌 수가 없지만 오늘 전반기 했던 부분에 좀 더 중복되어진 부분은 가감히 빼고요. 좀 더 이제 실제 특강의 자리에서 우리 참석자분들과 어떠한 수업을 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시대의 흐름성에 우리 강사분들이 좀 더 미래 흐름성에 어떤 지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을 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2시간 정도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교수법을 진행하고요. 역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융합교육학회에 계시는 우리 호남대학의 이문영 교수님이 이 구글의 다양한 도구 활용한 이 몰입식의 이 강의법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우측의 슬라이드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제가 온라인과 그 다음에 클래스룸 즉 요즘에 우리 시대 흐름의 하두가 하이브리드죠. 자, 이 코로나19의 이 불편한 이 부분에 와 있지만 교육의 멈춤 없이
우리의 교육을 이제 언제라도 고품격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 제가 이 블렌드드 러닝, 혼합형 이 학습을 이제 시대의 흐름성의 키워드로 올리고자 하이브리드 교수법, 하이브리드 학습법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이제 하나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강사님들 어떠한 특강에 자리 가더라도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범위는 뭘까요? 이제 참석자분들과의 그런 이 눈높이에서의 소통, 이 눈높이에서의 이제 원활한 상호작용이 모든 특강의 자리에서 함께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건의 영상으로 잠시 웃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버지가 내 자녀에게 보내고 있는 이 넘치는 웃음과 동일한 이 눈맞춤, 우리 강사님들이 어느 강좌에 서더라도 참석자분들과의 이 눈높이의 이 소통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언어 발달은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지만 제스처만으로 두 어린이가 소통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 방사선사 모든 강사님들의 특강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사자성어를 하나 추천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 코로나의 팬데믹, 이 위기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기회 창출을 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맥락의 유한일이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한일이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좀 전에 우리 협회, 우리 김 부회장님의 이 정책 현재 사업, 그리고 의료기사와 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범위를 제가 쭉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먼저 같은 치과 기공사의 의료기사 동일 직군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에 생기는 고난과 장애, 혹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방사선사 선생님들 목표를 향하는 길에 이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사태, 과연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나눌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당신은 어떤 부분을 기회로 찾아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강사로서, 교수로서 다소 불편한 코로나지만 나의 교수법을 혁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위기의 기회가 유한일이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모든 대학이 개강되어지고 아마 우리 협회 차원에서도 이 보수교육이 진행되어질 건데요. 아마 이 코로나의 일구의 이 종식의 희망이 다소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더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유한일이 시기, 우리 방사선사 모든 강사분들의 이제 위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강사와 교수로서의 교육의 혁신의 패러다임을 이번 기회에 한번 갖췄다라고 하는 소망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34년의 치기공학과 교수로 현직에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교수직이라고 하는 이 철밥통이 크랙되어졌습니다. 학생을 선발해야 됐던 이 자신만만한 대학의 이 권위가 이제 아무 학생이나 모시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생존의 시대. 과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이 불확실한 세상에 방사선사 라이센스 하나 가지고 이제 삶의 생존에 문제없이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이 변화의 스피드. 우측에 보는 이 카멜레온도 이 삶의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피부색을 수십 번씩 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인간의 삶에서의 변화의 스피드, 특히 우리 강사님들이 이제 이 행하고 있는 이 특강의 교육의 스피드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자문자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듯 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 과연 우리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떠한 인재로 다가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특강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강사와 교수로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개미형일까 아니면 거미형일까? 위드 코로나 와중에 디지털 혁명, 스마트 혁명에 이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위드 코로나 와중에 디지털 혁명, 스마트 혁명에 이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연일 밀려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제2위 인격체로서 기계가 등장할 경우 인간과 자연이 모두 기계의 통제 아래 놓이는 파도가 닥쳐오면서 우리 인간 사회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혁명의 파도가 인류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문명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태균 전 삼성인력개발원 최고학습 책임자가 저술한 인재의 반격을 기초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산업형 인재가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스마트, AI형 인재로 혁명적 대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그들은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인재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바로 인재 4.0 문제이다. 과거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인재상 변화는 계속되어 왔다. 산업화 초기 중무장대 산업이나 경박단소 산업 같은 전통적 산업 경제에서 필요로 했던 인재는 이른바 개미형 인재다. 한마디로 근면 성실형 인재라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직업관이 바뀌고 인재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1세기에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뉴 밀레니엄과 디지털, 인터넷 혁명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개미의 시대에서 거미의 시대로 간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과 산업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상징적 동물은 개미가 아닌 거미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연결의 시대에 거미만큼 연결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 어디 있을까? 거미줄 하나로 그렇게 손쉽게 자신만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 네, 우리 선생님들 잠시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인재, 오늘 참석하신 우리 강사님들 혹시 자문자답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이 변화 흐름성의 근면 성실형으로만 있는지, 근면 성실의 기본을 가지고 이 변화의 거미줄형 인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이 거미의 생존 능력은 뭘까요? 이제 먹잇감에 올 수 있는 방향에 넓게 거미줄을 쳐놓고 삶을 좀 더 여유있게 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거미형이라고 한다면, 우리 방사선사 선생님들도 이제 가운데 핵심에 이제 전공, 이 방사선 사이드의 이 미래 흐름성의 지수와 함께하는 이런 거미형의 많은 이 줄을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강사님들이 이 특강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던져져야 될 메시지는 방사선사의 미래 흐름성의 이 거미줄의 이 방향성과 함께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 더 보면 요즘 시대에 제일 핫한 키워드입니다. 메타버스. 우리 방사선사 선생님들은 이 방사선사의 직무 범위에 메타버스를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 협회 차원의 많은 대응 전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차원의 메타버스가 과연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 미래 교육학자 신종우.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초연결 초실감 디지털 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는 5세대 이동통신, 무선 등의 기술 발전이 메타버스 시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가상이 일상이 되는 시대, 성큼 다가온 SF 같은 세상. 인터넷 지구, 가상과 실제 현실 넘나드는 메타버스 시대 뜬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 메타버스란 무엇일까? 메타버스는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이용자들이 아바타를 이용해 단순히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소유 투자, 보상받을 수 있는 세계를 메타버스라 부른다. 3차원 그래픽의 가상 공간일 뿐 아니라 가상과 실제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지난 1992년 미국의 SF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스노크렛이란 소설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 소설에서는 아바타란 단어도 처음 등장한다. 레디 플레이어 원과 매트릭스가 메타버스를 그린 영화로 꼽힌다. 메타버스는 VR 게임처럼 별도의 헤드셋이 필요 없고 PC, 모바일, 게임기, TV 등 다양한 기기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 메타버스로 불리는 포트나이트의 팀 스위니, 창업자 겸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일하러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 가고 운동하는 홈 이코노미 시대가 열리면서 메타버스 게임에 사람들이 몰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혹시 자신의 아바타 있으신가요? 미남 교수의 아바타입니다. 그래, 영상 녹화 등이나 비대면, 수업 등에서 실제 미남 교수 얼굴 대신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메타버스의 3차원 가상세계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바로 교육의 파괴적 혁신의 기회가 아닐까요? 미래 교육. 자, 오늘 선생님들 너무 시대적으로 핫한 이 메타버스, 좀 전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각 지방의 교육원 설립도 적극 더 확대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의 이 코로나의 세상은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혹시 한번 권고사항 드려볼까요? 방사선사협회의 이 보수교육을 앞으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캠퍼스에서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하나, 이 직무 범위를 온리 이제 병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디지털 대륙이라고 하는 이 신대륙에 여기에 우리 방사선사의 직무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건지 이제 협회 차원의 대응 전략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학자 메타버스. 자, 이제 우리의 이 교육의 자리로 잠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강사님들 현재 우리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빨리 바뀔 것이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 강사님들이 이 특강하시는 자리에 이제 이렇게 지루해하거나 소통되지 않는 이러한 특강의 자리가 아닌 언제라도 이제 시대 흐름성의 지식의 메시지와 함께 소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더욱 값진 소통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이제 존 두이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친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라고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이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공부한 그 방식대로 오늘도 공부하라고 하는 건 학생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라고 제가 문구 수정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많은 오늘 강사님들과 함께 보아야 될 메시지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교육의 방식대로 현재 이 비대면의 수업에서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석자들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 라고 한번 요약했는데 너무 가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교육의 모든 티칭 메소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되지 않고서는 이제 생존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이러한 이 코로나19에서의 또는 코로나가 아닌 이 대면의 이 교육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 소통의 부분을 잠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 카메라 한번 꺼내 보실까요? 자, 카메라 한번 꺼내시고요. 스마트폰 한번 꺼내서 저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강사님들이 인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성의 이 지식의 지수 좀 체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방사선사 협회 강사님들이 대면 비대면 또는 교육에서 이제 참석자들과의 소통의 범위에 제일 어려운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게임 기반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 스마트폰 한번 들어주시고요. 한국형 카우시라고 하는 퀴즈엔 제가 전반기에도 한번 사용을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좀 더 폭넓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출제했고요. 우측에 플레이를 누르고요. 자, 250여 명과 실시간 대면 또는 원격의 비대면으로 즉시 소통할 수 있는 한국 에듀텍의 퀴즈앤 프로그램입니다. 자, 배경음악은 조금 삭제하고요.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현재 113분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113분 스마트폰을 들고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실제 실명이나 닉네임을 넣고 여기 한번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QR코드를 스캔해서 저하고 연결시켜도 되겠고요. 아니면 채팅방에 제가 주소를 URL을 지금 붙여드리기도 하고요. 이 QR코드가 아니면 실제 퀴즈앤쇼 /p 이 주소로 접속하시고 핀번호 442-824 이렇게 접속하시면 우리 윤상미 선생님 같이 직접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세 가지 방법입니다. QR코드로 스캔해도 좋고요. 제가 채팅방에 제가 URL 주소를 올려드렸고요. 아니면 실제 주소창에 퀴즈앤쇼 /p 접속하시고 핀번호 442-284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총 11문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 건데요. 여기에 1등 하신, 2등 하신, 3등 하신 분에게 이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이제 이 프로로 이제 무료 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3분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제 250분까지 다양하게 연결시켜서 우리 강사님들의 수업의 질을 더욱 높이고요. 참석자분들의 이제 학습 격차 또 개인 학습의 질을 높이고요. 네, 이러한 목적의 한국형 카우시라고 하는 퀴즈앤입니다. 네, QR코드 스캔해도 좋고요. 제가 채팅방에 URL을 타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핀번호 아까 주소 퀴즈앤쇼 /p 하고 핀번호 442-824 이렇게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대면 비대면에서의 제일 중요한 이 상호작용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잠시 오늘 113분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연결되어진 숫자를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 방사선사 협회 강사님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수동적으로 계시는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지 URL 하나만으로도
확인 가능하고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오늘 대면 비대면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호작용의 학습의 목표를 높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연결의 수업이 특히 이 코로나19로 불통의 수업에 와 있는 모든 부분을 잠식하고 더욱 격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2, 3초면 접속하고요. 언제라도 게임 기반의 퀴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신납니다. 우리 강사님들 앞으로 준비하시는 강사님들의 수업 진행 실라버스가 이런 이 게임 기반의 퀴즈 참석자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재미있는 수업이 이제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우리 교육의 새로운 뉴노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잠깐 볼까요? 113분 중에 17분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참석률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약 20분 정도만 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되는 도중에 참여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퀴즈앤쇼 /P 그리고 핀번호 442824 입력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서도 이제 참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QR코드 제 우측 상단에 QR코드 클릭해주면 QR코드 생성되어지고 우리 참석자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해서 연결하고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의 전화를 입력하고 여기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오늘 특강의 모든 피드백을 서로 상호작용으로 이제 학습의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연결의 수업입니다. 네. 자, 현재 18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데요. 진행을 19분, 한 분만 더 오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분, 굉장히 현재 115분이 와 계시는데 20분만 여기 오신다고 한다면 사실 나머지 분들은 수동적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를 못 들어오고 계시는지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오시기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한일위의 자세로 이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이런 프로그램을 익혀서 언제라도 상호작용의 달인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가 없는 퀴즈 속으로 달려가 볼까요?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자, 우리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4차 산업혁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 세대의 디지털 혁명, 이런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이 답이 되겠죠? 15분이 맞췄고요. 혹시 오늘 학습 목표가 4차 산업인데 15분이 정답이 아니고 오답으로 체크되었다고 한다면 하단에 비디오 보기를 눌러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혁명이 어떤 혁명인지 충분히 재학습을 시키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야만이 연결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자, 전대정 선생님이 1등 하셨고요. 끝까지 이리 지켜서 오늘 좋은 선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 초성 퀴즈입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이런 모든 부분을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우리 방사선사협회 직무 범위에 인공지능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삶 또는 직무 범위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초성 퀴즈의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네, 20분이 맞췄습니다.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 영역의 한계 속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 딥러닝에 의해서 우리 인간 지능을 넘어오겠다라고 하는 이 건방진 이런 학습의 결과가 이제 복수답변으로 추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지선다의 문제 출제가 아닌 생각을 끄집어내는
이런 복수 답변, 우리 참석자분들의 많은 생각을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복수 답변. 네. 6분, 13분이고요.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서를 통으로 주고받는 세상이 아닌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의 URL로 모든 문서를 주고받는 이런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올려 URL로 주고받고 있는 세상이 4차 산업의 디지털 혁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박혜민 선생님이 계속 조금 순위에 위에 있고요. 자, 이건 뭘까요? 실제 세계의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한 거. 여기에 AR, VR, MR 혼합 현실까지 와 있는데요. 현재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합친 것은 뭐냐 이겁니다. 네, 증강현실이 되겠죠. 증강현실이 이제 실감 콘텐츠로서 우리 앞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방사선사 우리 강사 선생님들의 이 교육 실라버스에 이런 실감 콘텐츠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박혜민 선생님이 계속 1위를 맡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뭘까요? 자, 이제 우리 길거리에 이제 자동차들 초연결되어 있죠. 초연결되어지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현재 드라이빙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어떤 차가 되어 있길래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초연결로 우리의 삶의 지수를 높여주는지 커넥티드 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X입니다. 여기는 O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의 우리 인간지능을 도와주고 있는 큰 선물이 데이터입니다. 현재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풀고 있는 이 문제마다의 이 데이터는 즉시 산출되어지고요. 어느 강사님이 어느 문제에서 몇 초 만에 풀었고 어느 문제에 틀렸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113분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느 문제에 어려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실시간에 빅데이터로 도출해주는 범위, 좀 더 학습 목표, 그리고 이제 개별 학습, 그리고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가 되겠고요. 자, 박혜민 선생님이 또 여기서 1위 했고요. 자, 여기 뭘까요? 가상초월과 세계 우주.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제 제일 핫한 이 메타버스의 디지털 신대륙에 여러분들 이제 탑승하셨나요? 또는 이 방사선사 직무 범위가 이 메타버스에 어떻게 연동시키고 있는지도 우리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자, 메타버스 19분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문제인데 뭘까요?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의 아주 단순한 소통의 질문과 Q&A는 챗봇으로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간단히 입력하고 이 간단히 입력되어진 이러한 Q&A를 굳이 소통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이 챗봇도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오늘 114분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교육에서 방사선사 교육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 키워드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강사님들이 방사선사 보수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 키워드를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의 고딕화되어진 범위를 제가 한번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종우 교수가 준비한 강연 자료집에 인공지능 시대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이것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114분의 참석 강사님들이 실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방사선 보수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도출해 보고 있습니다. 문제마다의 이 푸는
현재 난이도에 따라서 이 시간 설정을 이제 템플릿에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90초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답형이라고 한다면 좀 짧게 주고요. 또 많은 생각으로 풀어낼 거라고 한다면 좀 시간을 10개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14분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방사선사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세 가지 키워드 3, 2, 1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인공지능 시대 교육에서 우리 방사선사 우리 강사님들이 방사선사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키워드 메타버스, 인공지능, 소통, 빅데이터, 워드 클라우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캡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종우 교수가 강연 자료집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이 114분이 의견 주신 이 빅데이터, 이 워드 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에서의 이러한 다양한 지식의 채널을 우리 강사 보수교육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자, 방사선 보수교육 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실제 우리 강사님들이 실제 강사 이제 보수교육을 진행하면서 보수교육에 참석하신 분들과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협회 관계자분도 여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워드 클라우드에 제일 도출된 부분을 함께 보시고 풀어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 시 우리 강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 워드 클라우드로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방사선사 보수교육에서 이제 필요한 또는 제일 어려운 부분 과연 세 가지 워드 클라우드 오늘 114분의 고견이 워드 클라우드로 도출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티칭 메소드는 소통을 기반으로 그리고 참석자분들의 의견을 도출해서 그 참석자분들의 의견 도출의 결과값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최고로 높이는 부분이 우리가 함께해야 될 강사와 교수로서의 학습 실라버스의 진행 하나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9, 8, 7 자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지 자 보겠습니다. 뭘까요? 역시 소통 부분이 제일 고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협회 우리 관계자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이제 전국의 우리 방사선사 강사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통, 그리고 시간, 정보 전달, 필요성, 그리고 기타 다양한 고견이 지금 함께 왔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제일 가운데 빨강 이 소통의 고딕화의 이 빅데이터는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지어볼까요? 박수영 선생님이 1등 하셨고요. 그리고 이승현, 김계선 선생님이 1, 2, 3등을 하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끝나고 저에게 카톡 주시면 이 지금 현재 풀고 있는 이 게임 기반의 퀴즈엔 앞으로 6개월 동안 프로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선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고요. 이렇게 해서 잠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고견을 또는 현재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지식의 이 채널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잠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 어떠신가요? 참석하신 분들 현재 저하고 잠시 게임 기반의 퀴즈로 소통을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더 소통 범위를 이런 참석자분들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URL로 연결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이 소통의 부재를 이번 기회에 좀 학습을 해서요.
이제 어느 특강을 가시더라도 어느 보수교육을 가더라도 그 강사님 참 재미있게 우리하고 소통을 잘하시는 강사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도 이번 기회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의 많은 뉴노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미래 교육학자라고 하는 이 브랜드명으로 한국의 교육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교육의 베러노멀이 아닌 뉴노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강사님들의 티칭 메소드나 또는 앞으로 이제 이 보수 교육 자리에 갔을 때 나는 이 교육의 뉴노멀의 조건을 좀 갖추고 가고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문자답해 보아도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유공학과 교수 신종우입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의 변화 혁신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교수자들의 핵심 역량, 3R 지수가 되겠습니다. 3R 지수가 무엇일까요? 시대의 흐름성에 교수자들이 알아야 될 3가지의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른 SR. 두 번째, 디지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른 DR, 유튜브의 UR, 3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3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3R 지수가 높다면 이번 기회에 높이면 되겠고요. 혹시 낮다면 이번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으로 높여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교육의 표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러노멀이 아닌 뉴노멀. 리프트는 시리즈의 연속성을 버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과연 교육의 리프팅은 어떤 분야를 뜻할까요?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토론의 수업으로 무한한 창의성을 집단지성으로 끌어내는 것이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 아닐까요?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평가 방식, 두 번째는 교육의 수업 진행 방식, 세 번째는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 방식입니다. 이 3가지의 리프팅의 요소가 뉴노멀에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방식의 변화에서 과거 주입식의 암기형, 아날로그 평가 방식, 지필고사에서 뉴노멀의 교육 리프팅은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텍 방식, 디지털 평가 방식과 말하는 스피킹 학습 방법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집단지성의 상호작용 수업에서의 절대적인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 정보를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실의 환경, 손가락 까딱까딱만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의 세상, 스마트 교수법으로 Z세대, 즉 디지털 원주민에 맞춰 교수자의 사용법에 이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 높은 수업자료 제공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일방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었습니다. 이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참여한 교실에서 교수자의 퍼붓는 주입식의 교육, 마지막에 질문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브레인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불통의 수업이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차시별 학습의 콘텐츠를 미리 보내 학습자들이 사전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뉴노멀의 교육의 질 높은 수업 자료 제공이라고 봅니다. 과연 교육적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플립드 러닝 수업,
무엇을 거꾸로 뒤집어야 할까요? 일방적으로 교수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지식의 콘텐츠, 사실 전달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플립드 러닝은 거꾸로 수업의 혼합 교실입니다. 이제 이 디지털 정보의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의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에서 학습자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비계 역할로 전환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비계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 인부들이 건축 재료를 운반하며 오르내릴 수 있도록 건물 주변에 장대와 두꺼운 판자로 된 발판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건물을 지을 때 비계가 없다면 멋진 건물을 완성할 수 없듯이 교육도 학습 목표 도달에 교수자의 비계가 학습 성과 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로 연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뉴노멀의 이 여러 항목을 가지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지기공학과 교수 신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시 우리 교육의 뉴노멀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우리 참석하신 모든 오늘 강사님들 우측에 이제 가우디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스페인 가우디 성당을 관광하면서 참 이 좋은 이 성당을 리모델링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실제 우리 한국의 이제 뉴스에 나온 리모델링이 아닌 137년 만에 이 가우디 성당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많은 제 무지함도 느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잠시 교육의 뉴노멀과 함께해야 될 우리 강사님들이 함께하는 이 참석자분들의 비계 역할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의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잠시 스마트폰 한 번 더 꺼내 보실까요? 자, 스마트폰 꺼내서 지금 1교시 마무리 되어지고 있는데요. 1교시 현재 총평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현재 채팅방에 이 사이트에 URL을 올려드렸고요.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어플로우가 있습니다. 어플로우 눌러서요. 우리 선생님들의 1교시의 고견, 1교시의 총평도 좋고요. 2교시에 원하는 사항이나 1교시에 저하고 참여, 이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봤던 부분을, 느낌을 여기에 이제 오셔가지고요. 상단에 어플로우 눌러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하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채팅방에 URL을 올려드렸고요. 그 URL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우측에 넘버링이 1, 2, 3로 증가되어지고 증가되어지는 범위에서의 어플로우 눌러서 1교시의 총평 한 말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소설보다도 간단하게 이제 1교시의 이런 소통 범위를 이제 학습 목표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번 체험하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소로 타고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참여분들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플로우 오셔가지고요. 상단에 어플로우 눌러서 오늘 1교시 현재 참석한 총평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강의 특강 가셨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의 질문의 영역을 좀 더 열어놓고요. 언제라도 질문의 시간을 받지 말고 이러한 연결된 이 플랫폼에서 참석자분들의 의견이나 또는 학습 목표나 질문의 영역을 여기에서 받아 함께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현재 2분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안 들어오는데 현재 채팅방에 올려드린 어태치 심플로.com 이 사이트로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 우리 선생님의 전화 넣고 그리고 이제 1교시 총평에 한 말씀 주시면
이걸 보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5분이 다 되어지는데요. 지금부터 10분, 25분까지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도중에 여기 심플로우의 어플로우 부분에 이제 1교시 총평 또는 고견 다양한 부분을 올려주는 이 시간과 휴식의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시간의 이 소통의 수업인데요. 조금 제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115분 중에 한 분도 캠을 켜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대면 비대면 수업에서도 저는 이제 계속 소통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지금 100분이 넘는 분들이 캠을 다 끄고 계셔가지고 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선 지금 제가 이 채팅방에 하나 주소를 올려드렸는데요. 현재 우측에 지금 좌측에 보고 있는 이 사이트는 이 노이즈입니다. 온라인 백색 소음 사이트로서요. 특히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에서의 토론회 수업을 할 때 참석자분들이 다소 난해 이제 이 의식을 하고 이게 스피치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다양한 백색 소음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의 커피숍에 노이즈를 들려주면 마우스 좀 세게 눌러주면 켜지고요. 그 다음에 꺼지는데 다양한 이러한 백색 소음의 노이즈를 우리 강사님들의 이 하루 업무적인 범위에서 좋고요. 특히 대면 비대면 수업에서도 이제 잠시 쉬는 시간 이런 범위에 적절한 이런 노이즈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해 준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자, 잠시 심플로우의 우리 선생님들이 1교시 총평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새로운 강의 방식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어떤 선생님은 현재 이 매체의 휴대기기의 어떤 다양성 때문에 접근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강사님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는 아마 대부분 좀 최신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 이제 누구나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범위도 우리 강사님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의 현재 상황,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팁들을 다소 익힌다고 한다면 수업은 아마 우리 강사님들의 피드백에서도 저와 같은 이런 피드백이 함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 사이트도 우리 한국의 사이트인데 뭘까요? 지금 우리 이경민 우리 강사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116분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22분 정도만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범위, 나머지 분들은 이제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능동적 참여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꿀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연결되어지면서 여기에 자신의 이름에 피드백이 없다면 오늘 참석의 이제 범위가 이 수동적 참여자로 성적과 그리고 그날 참여 서티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참석자분들의 이 참여 이 범위를 능동적으로 더욱 한결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연결의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재 46분 중에 22분이 글을 주시고 있고요. 계속 이 사이트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오늘 올라오신 내용 중에 그러면 키즈엔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활용 팁 얘기가 좀 있는데요. 오늘 그 활용 팁 쪽으로 안내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뭘까요? 21세기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과 또는 저와 같은 맥락의 대부분 20세기 우리 강사 아닐까요? 20세기 강사가 21세기 학생들과의 수업에서의 소통, 과연 누가 변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뭘까요? 모든 참석자분들의 천재성, 즉 이제 물고기 보고 나무를 못한다, 또는 원숭이 보고 이제 수영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발상의 이 전환을, 사고의 발상을 모든 사람들의 천재성으로 돌리는 눈이 우리 강사님들의 진행하는 그 학습의 장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34년 우리 신흥전문대학, 지금의 신한대학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의 모교입니다. 저는 치기공학과 전문학사 출신이고요. 모교에서 29의 교직을 줬고요. 지금 34년에 이제 이 정년을 그리 많이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교육학 박사과정 5학기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일 전공 하나 가지고는 이 불확실성의 세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 전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한 우물의 깊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의 우리 치기공학과 학생들을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요. 저의 닉네임이 아이던노 교수입니다. 잘 모르는 교수입니다. 교수가 잘 알아야 되는데 교수가 잘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2학년 학생들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학생들 질문 좀 할까요? 하면 우리 학생들의 질문이 뭘까요? 손가락 까딱까딱 또는 스피치만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단순한 것들을 질문이라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신학기 초에는 신종우 교수님이 조금 성의가 없는 거다, 잘 모르는 분인가 보다 하다가 저의 의도를 알고 이제 스스로 질문을 자문자답해보고, 그리고 옆에 친구들과 집단지성으로 그 질문을 풀어보고, 그리고 저한테 교수님 이런 정도 생각이 왔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할 때 저의 이야기를 같이 합치는 이런 지도법의 아이던노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교실에 들어갈 때의 질문의 영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정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연결의 마지막이 지식의 채널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 뭘까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미래 세상에 내가 좀 더 사회 공헌자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이 훌륭한 강사라고 합니다. 이 부분 아이던노 교수로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 잠깐 사고를 한번 열어볼까요? 앞으로 교실에서나 특강의 자리에, 보수교육의 자리에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폐쇄형 질문이 있고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폐쇄형은 뭘까요? 오늘 더웠나 안 더웠나?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이게 폐쇄형이고요. 오늘 더운 날씨 어떻게 보낸다요? 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우리 하루의 삶의 스토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이 부분이 개방형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들 어떠한 보수교육의 자리 가더라도 참여분들에게 이러한 개방형의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무한한 이 창의력의 상상력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는 범위.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채팅방에 한번 예제를 써보실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이 폐쇄형, 개방형을 저의 관점에서 줘도 좋고요. 지인에게도 좋고 아니면 자녀에게도 준다고 하는 관점에 채팅방에 폐쇄형 하나, 개방형 하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방에 폐쇄형과 개방형을 나누어서 간단하게 하나씩 주시고, 이러한 약간의 습관으로 보수 교육의 이 참석자분들의 이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고의 틀을 더욱더 끄집어낼 수 있는 이 개방형의 질문을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채팅방에 우리 113분이 현재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개방형, 폐쇄형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나눠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 이번 코로나의 상황 많이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신가요? 라고 한다면 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유한일이 자세로 내가
위기에 있지만 기회로 현재 이 방사선사의 더 융합적인 부분을 위기이지만 기회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채팅방에 조금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네, 한 번도 올리지 않아서 그냥 올리시기를 바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BL의 문제 기반 중심 그리고 팀 중심이 앞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세 가지를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답을 암기하는 형태의 교육 이제 그만 사라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뭘까요? 이제 정답이 있는 세상이 아닌 문제가 답이 없는 이러한 답이 없는 문제가 더 많아지는 세상, 우리 강사님들의 사고력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 PBL은 가장 실무에 필요한 방식이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잠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인공지능을 미래 산업의 전기 역할이라고 제가 잠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제 전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동력의 이 역할이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방사선사의 직무 범위 이해로 이 인공지능의 개념 이해와 그리고 인공지능을 방사선 업무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도 자문자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미래 산업의 에너지 동력이라고 했을 때 단지 우리 방사선사의 직무 범위도 어떻게 연동될 것인지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세상에 과연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하라고 하는 이어령 우리 교수님, 지금 제가 얼마 전에 3시간 반 정도 식사하면서 많은 말씀에 고견을 들었는데요. 지금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 한국의 교육의 하도, 인공지능의 교육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말하고 경주하면 누가 져요? 반드시 인간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는 직접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올라타야 이기는 거예요. 올라타야. 그래서 제갈 물리고 말 위에 올라타서 달리면은 말보다 인간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올라탈 수 있느냐? 올라탈 수 없느냐로 얘기를 해야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머리가 우수해지면은 인간이 망한다. 그건 꼭 말이 인간보다도 빨리 뛰니까 인간이 망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어느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네, 우리 오늘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공지능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을 교육에 또는 삶에 잘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 우리 방사선사 직무 범위에 인공지능 기반을 더욱더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21세기에서의 우리 방사선사의 이제 핵심 인재가 뭘까요? 방사선사의 21세기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의 고견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제가 34년의 현직의 교수로 400개 대학의 교수법 혁신의 특강을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과 면담의 마무리 부분 4, 5년 전만 해도 우리 학생의 인생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저의 이 고견과 덕담이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살고 있는 이 벽화 세상의 불확실성을 저의 좁은 소견으로 감히 우리 학생의 미래를 제가 안내하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 이 부분에 제가 마무리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어떤 포인트를 준 것이 아니고요. 시대의 흐름성에서 낙오되지 않고
이 시대 흐름성의 지수와 함께 따라가는 사람만 돼도 우리 삶은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범위. 오늘 함께 하시는 115분의 미래의 예측 지수, 미래 기술의 예측 지수, 미래 삶의 예측 지수가 과연 자문자답으로 나는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 제가 좋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글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미래 흐름성의 지수를 높이는 범위는 우리가 많은 신간의 서적이나 언론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아니면 이제 검색이라고 하는 이 나의 상당한 이 언어와 그리고 검색에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알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시대 흐름성의 지수를 높여가는데요. 이제 그러한 나의 이 무거운 이 어려운 업무 범위 외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정보의 달인이 아니고요. 이제 큐레이션 시대입니다. 큐레이션은 뭘까요? 내가 원하고 앞으로 내 직무 범위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따른 이 미래 흐름성의 지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해 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맥락에 구글 알림이가 있습니다. 구글 알림이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되겠고요. 저는 이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사실 세상의 흐름성을 미리 좀 알아보고요.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준비하고 대응하는 이런 대응 전략까지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구글 알림이에 우리 오늘 방사선 쪽을 우리 강사님들이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글 알림이 제일 키워드에 방사선 입력하고 밑에 옵션 표시 하루에 방사선 관련 이 정보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오게 할 거냐, 출처, 기타 선택하시고요. 알림 만들기 눌러주면 방사선 관련되어진 이 지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사선 4 하니까 지금 많은 방사선에 관련되어진 이러한 뉴스가 뜨는데요. 이 뉴스가 옵션 표시에 의해서 어떻게 온다고요? 이 메일링으로 온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알림 만들기 해놓으면 방사선사 이렇게 누르면 예를 들어서 방사선사의 현재 관련 뉴스가 매일 이제 메일링으로 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삶 시작하기 전에 메일링할 때 이제 방사선사나 기타 시대 흐름성의 융합의 키워드를 여기에 수십 개 올려놓고 원하시는 정보의 달인, 특히 이 정보의 달인으로 이제 특강의 자리, 보수 교육의 자리에서 이제 과거 지향적인 이 지식의 메시지가 아닌 앞으로 방사선사가 가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들을 이러한 정보의 달인으로 좀 습지하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선물로 내놓을 때 그 자리가 더욱더 이제 풍성한 어떤 수업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이 부분이 구글 알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전 세계의 관심 카테고리 중에 여러분의 관심 카테고리를 올려놓은 그 관심 카테고리의 정보가 구글에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의 이메일로 메일링 되어지는 이 부분이 정보를 찾는 세상이 아닌 정보를 맞춤해놓고 큐레이션 해놓는 시대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정보의 큐레이션에 구글 알림이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4차 산업의 이 융합이라고 하는 이 스티브 잡스,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 말씀 좀 더 올리면 어떨까요? 이제 제가 치과 기공에 사실 직무 범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17살에 치과 기공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사실 이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에 서울의 상경에서 17살에 치과 기공이라고 하는 업무를 처음 접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이제 하나의 기술이면 먹고 사는데 문제없다. 즉 한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그 한우물의 깊이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한우물의 깊이라고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한우물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적당한 깊이에서 융합의 세상에서의 T자형의 학문을 내 전공 쪽에 붙이지 않고서는 내 전공의 핵심 역량이 더욱더 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참석하신 강사님들, 제가 전문학사 출신이고요.
제가 우리 치과기공사협회에 학술부장도 했고요. 우리 치과기공사협회 내에 학회를 제가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3개를 만들어서 이 치과기공계에 많은 발전을, 전 세계 치과 기술을 거의 도입했는데요. 한국의 치과기공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치과 시스템을 제가 도입했습니다. 사람 손으로만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했던 치과기공 프로세스가 디지털로 전환되어지는 이 기술을 제가 한국에 도입하고 15년 전쯤에 고민이 빠졌습니다. 아니, 한우물에 손재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이 치과의 이 아날로그 업무 범위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제가 한국에 도입하면서 고민했던 범위, 그때 사고의 전환이 스마트 교수법이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혁명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교수법도 한번 바꿔보자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때 터닝 포인트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훌륭하신 우리 방사선사 강사 선생님들, 현재 핵심 역량 옆에 시대의 흐름성의 융합의 범위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A와 B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크나큰 선물이 온다라고 하는 범위, 한우물에서 다소 탈출하는 것도 다소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저의 연구실인데요. 저의 연구실 벽에 붙어 있는 이 특허증입니다. 45개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45개의 특허 취득과 특허 출원증에 이 서티가 지금 붙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방사선사 선생님들, 현재 우리 방사선 협회의 직무 범위 중에 불편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불편한 부분이 불편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 제공으로 보는 역전환의 사고가 우리 방사선, 우리 강사님들의 삶의 특허와 함께 창업의 선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특허를 내는 요인 중에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호기심도 많지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구글링에서 매일 4,500개의 시대의 흐름성에 저의 관심 카테고리를 보고 그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제가 준비하고 저런 기술이 이렇게 오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선제적으로 미래 기술을 특허 취득으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강사님들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뷰카의 시대에 와 있고요. 이 뷰카의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를 합쳐서 앞에 영문에 이 스펠링만 붙여서 뷰카라고 하는데, 이 뷰카의 세상, 더욱더 창의적인 사고, 한우물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한우물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범위, 이러한 핵심 전공을 가운데 우리 방사선으로 놓고 여기에 이제 융합적인 모든 범위를 시대의 흐름성의 지수와 함께 보태면 이제 N 장르라고 하는 이 폴리메스형으로 이 불확실한 생존의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플립드 러닝은 사실 이제 언제라도 우리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교수자가 미리 보내는 거, 우리 강사님들 혹시 보수교육 갈 때 그냥 가서 강연 자료집 놓고 퍼붓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협회 차원으로 이러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 강연에 하실 내용을 미리 자료라도 좀 보내고요. 또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쪽의 강의를 진행할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혹시 Q&A를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URL로 받고 그런 부분을 준비해 가서 이제 좀 더 소통하는 이러한 이제 이 주도적 또는 참여형의 수업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1세기 인재 마무리 부분인데요. 뭘까요? 21세기 인재는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이러한 문제 푸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은 하나 더 띄어서 뭘까요? 하나 더 띄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또는 방사선사 직무 범위에서의 이 불편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내고 찾아낸 범위를 스스로 해결해내는 이러한 능력을 이제 보수교육에서 더욱더 지향점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제 주어진 문제만을 수동적으로 풀어내는 인재 양성은 어렵고요. 스스로 이 방사선 업무나 기타 삶에서의 불편한 부분을 자신이 스스로 찾아내고자 하는 이러한 핵심 인재 역량이
보수 교육에 함께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제가 2017년에요. 사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의 많은 교수님들 이제 단일 전공에서 벗어나서 융합 전공으로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을 좀 알아야지 내 교실에서도 치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치아 쪽에 붙임으로 인해서 더 튼튼한 핵심 역량이 되는 이러한 역량으로 미래융합교육학회를 창립했고요. 지금 법인 이사장으로 교육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19가 우리의 이 많은 삶 중에 교육에 이 어려움을 주고 왔는데요. 여기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에 제가 K-팝 다음에 한국의 교육을 K-에드로 글로벌 세상에 확장하자라고 하는 키워드로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 교육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뉴노멀, 새로운 교육의 기준이 오늘 한국의 K-에드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 자리가 K-에드로 한국의 K-팝 이상의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미래교육학자라고 하는 저의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이제 이 위기의 교육, 더 이상 위기에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 기회의 유한 일위로 다시 한번 되돌려보자, 올려보자라고 하는 이런 맥락의 K-에드 연구소를 발족했고요. 지금 힘차게 글로벌 세상에 우리의 교육의 우수성을 넓히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교육의 패러다임 그리고 소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해봤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직접 우리가 1교시 진행해 봤던 다양한 이런 범위에 이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에 진행했던 게임 기반의 퀴즈 잠깐 볼까요? 자, 1교시에 풀었던 문제가 자, 인공지능 기반에서 어떻게 도출해 주는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쇼 진행 결과 눌러보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부분에 자, 정답 현황을 보면요. 어느 강사님이 몇 점 맞았는지 즉시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답 현황을 보면 어느 문항에서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점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합 현황 눌러주면 이제 개인별로 어느 문제에서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이런 피드백을 즉시 데이터로 도출해주는 이 범위가 인공지능 기반을 수업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 사이트가 외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국내 K-에듀텍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산 프로그램에 우리의 이 교육의 데이터를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에 이런 에듀텍이 없는 결과로 우리의 교육에서의 모든 자료를 구글이나 MS가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져간 후에 요즘의 행태가 뭘까요? 거의 유료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에서의 제일 중요한 이 데이터를 그만 예산 프로그램에 넘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국내 우수한 이런 에듀텍의 프로그램에 함께해서 우리 한국의 이 데이터를 글로벌 세상에 더 역으로 펼쳐낼 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 에듀텍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이런 게임 기반이 아니고 더 소통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보드인데요. 자, 보드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대한방사선사협회 자, 보드인데요. 보드는 뭘까요? 온라인이든 또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 이 참여자분들과 직접 보드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행자만의 칠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진행자의 교육의 자료와 참석자들의 실시간의 이 피드백을 이런 보드에 올려줌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쌍방향 소통의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전에 게임 기반의 퀴즈는 좀 더 이 깊이의 문제를 게임 기반으로 풀어봤고요. 이 보드는 수업에서 모든 부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하지 못한 학생의 이력은 성적에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모든 학생들이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능동적 참여자로 진행할 수 있는 우리의 소통의 URL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QR코드 스캔하고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즉시 QR코드 이제 누구나 손에 들려있죠? 사실 2013년에 QR코드를 활용한 대학 교과서에 제가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예, 저의 전공 책에 사실 이제 페이지마다의 QR코드에 관련 영상을 제가 링크 시켜놓고 교수자나 저자 없어도 자기 주도적 학습할 수 있는 이 QR코드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모든 일반 국민들까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QR코드 오신 다음에요. 여기에 댓글에 한번 글을 남겨주시거나 하단에 글쓰기가 있을 겁니다. 글쓰기 눌러서 이 선생님의 갤러리에 있는 풍경사진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에게 역시 6개월 이제 프로로 쓸 수 있는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여기 댓글에요. 뭐 소감 한 말씀 써줘도 좋고요. 아니면 글쓰기 눌러서요. 현재 올리는 부분에서의 우리 강사님들의 갤러리에 있는 이쁜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QR코드를 타고 오시기가 어려우면 제가 URL을 지금 채팅방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먼저 올리신 이 강사님도 저에게 이따 꼭 개인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QR코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최상단에 QR코드 자 열어주고 스캔 즉시 들어와서 수업 관련의 콘텐츠를 여기에 올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보드입니다. 보드가 뭘까요? 담벼락 아니겠어요? 담벼락이 뭘까요? 시골 마을에 남녀노소 어릴 때 낙서했던 부분이 그 마을의 히스토리가 되듯이 수업에서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함께 보드에 올리고 끝날 때 그냥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측에 다운로드 받아서 오늘 함께 했던 모든 자료를 다시 다운로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드 참 유용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전체 우리 참여자분들과의 하는 담벼락이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 자, 제가 그룹을 했고요. 1조, 2조, 3조 중에 혹시 원하는 조에 아직 그룹핑을 못했기 때문에요. 1조, 2조, 3조 중에 역시 마음에 드는 조에 자신의 갤러리에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여기에 제일 먼저 올리신 분에게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2조, 3조 중에 원하는 조에 갤러리에 있는 이 문제되지 않는 사진 이렇게 하나 올려주셔서 소통하는 이 범위도 게임 기반의 퀴즈 외로 보드에서의 소통의 부분으로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네, 1조. 네, 역시 아까 올렸던 우리 지금 강사님 같으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2조, 3조. 지금 여기는 뭘까요? 그룹핑입니다. 그룹핑. 좀 전에 담벼락은 뭐였나요?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혹시 진행자로서 전체 학생의 컨트롤이 어렵지만 이렇게 조를 놓고 자, 2조 학생들 여기다 올려주십시오. 또는 3조 학생 올려주십시오라고 한다면 3조, 2조에 포함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진행자의 수업 진행 방식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참여자들의 자세가 틀려지는 것이죠. 많은 강사님들이 얘기가 뭘까요? 이 캠을 끄고 참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말씀보다 뭘까요? 참여자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러한 진행 방식의 다양함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다시 이제 담벼락과 그룹을 했는데요. 여기 상단에 add more 눌러주면 뭘까요? 눌러주면 우측 상단에 담벼락 그룹 방탈출 게임도 있습니다. 제일 우측에 방탈출 게임은 뭘까요? 게임을 풀지 못하면 방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특성의 학습의 목표를 높이기 위한 이 부분을 아주 교묘한 게임 기반으로 잘 풀고 있다라고 하는 한국형 이 퀴즈엔 유용하고 방탈출 말고 챌린지, 컬렉션, 타임라인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보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할 때 언제라도 자, 우리 학생들 자, 조별로 들어와서 자, 조별로 여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수업에서 대면에서 언제라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드를 활용하는 방법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게임 기반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약 10분 남아 있는데요. 자, 이제 게임 기반의 퀴즈 상단에 가보면 뭐가 있죠? 자, 상단에 가보면 쇼 만들기가 있고 보드 만들기가 있고 쇼 찾아보기, 보드 찾아보기가 있는데요. 쇼 찾아보기는 뭘까요? 지금까지 초중고 선생님부터 대학 교수들이 수업 진행하면서 공개해 놓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건 공개되어진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갖다가 재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드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보드에서도 다양한 방탈출 게임에 사용하는 이런 공개되어진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쇼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게임 기반의 퀴즈 만들기입니다. 자, 좌측 상단에 쇼 만들기 눌러서 여기 대표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대표 이미지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대표 이미지를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스스로 내가 등록한 이미지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의 넣고 제목 방사선사 제목 넣고 카테고리 전체 태그는 반드시 2개 이상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도 관계없고요. 방사선 쉼표를 따라서 방사선 특강 2개 넣고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이 보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자신이 선택하되 공개하면 남들이 보고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공개로 돌리고 등록하면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출제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 환경이니까 굉장히 누구나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니까 10가지 문제 형식이 있어요. 자, 10가지 문제 형식 중에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선택형으로 내겠다라고 한다면 선택형 눌러주고 가운데 보니까 화면 우측 퀴즈란에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퀴즈란에 첫 번째 오늘 며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 밑에 이 문제의 풀이를 좀 더 다양성 있게 특히 우리 방사선사도 우리 국가고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고시에서의 이 문제 유형을 컬러 이미지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필고사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이 디지털 시험이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무료이기 때문에요. 문제 형식에 맞는 컬러 이미지나 또는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찍어내는 문제가 아닌 상상 이 지혜를 활용하는 풀어내는 문제 기반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 자, 이미지를 하려면 이미지 선택하고, 저의 전공 관련해 틀니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조금 확장자가 틀리네요. 자, 원하는 확장자로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전공의 틀니를 자, 문제에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까지를 써줘야 되는데요. 오늘 28일, 두 번째 29일, 세 번째 30일, 네 번째 40일. 자, 이렇게 하고 답을 반드시 28일로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가 있을까요? 코멘트 부분이 있는데 이 코멘트는 뭐죠? 혹시 문제 진행하는 범위에 학생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이 메모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학생들의 눈에는 띄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 제한인데요. 문제 형식에 따라서 5초에서부터 총 240초까지 있으니까요.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 배분은 약 10초 정도. 지금 짧게 한 5초만 줘볼까요? 5초. 자, 그 다음에 저장 누르면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문제 내려면 좌측 하단에 플러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플러스 페이지 눌러가지고 다시 10가지 형식에서 OX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문으로 할 거냐, 장문으로 할 거냐. 자, 두 번째. 네. 신종우 교수는, 네. 미남이다. 여기에 맞으면 O 아니면 X. 당연히 이미지 하나 올려주고요. 특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면 또 좋은 게 뭘까요? 유튜브의 영상에 URL만 올려주고 이 URL에 타임라인만 여기에 정해주면 굳이 유튜브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유튜브 URL 여기다 넣어놓고 이 재생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범위만 거기에 타임라인 정해주면 유튜브 영상도 문제 푸는 범위에 이제 지식의 이 암기식을 풀어내는 이 창의적인 수업, 이 문제로도 풀 수 있다. 자, 여기에 5로 답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도 5초 정도 주고요. 자, 저장하면 간단하게 이제 두 문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하단 플러스 페이지 눌러가지고 10가지 문제 형식으로 출제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우측 하단에 OK 버튼 눌러서요. 자, 끝났습니다. 자, 끝났다고 그냥 저장하지 마시고요. 쇼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든 문제가 실제 우리 학생들과 진행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프리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으로요. 자, 뻔하지 않는 뻔뻔한 퀴즈.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미리 프리뷰에서 한번 해보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OK 버튼 눌러서 확인 눌러주면 지금 출제한 문제가 이 템플릿 제일 상단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된 문제를 이제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옐로 박스가 들어있는 우측에 플레이 버튼이 있고 미션 버튼이 있는데요. 아까 플레이 버튼은 뭐였나요? 실제 대면과 비대면에 250여 명과 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미션은 뭘까요? 미션은 이제 우리가 문서를 풀어내듯이 여기에 시간 설정해가지고 며칠 며칠까지 풀어달라고 하는 이 문제 2,000여 명과 요즘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의 미션 기능도 있다. 특히 국가고시를 진행하는 우리 방사선사의 학생들 또는 이 보수교육의 뭔가 학습 목표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미션에서의 재도전 게임이 있거든요. 재도전은 뭘까요?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해야만이 문제가 100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 미션에서 학습 목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이런 범위도 바람직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많은 부분의 활용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KOCW라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문대학에서부터 4년제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의 강의가 여기에 이제 무료로 오픈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채팅방에 주소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KOCW 오시면요. 제일 하단에 뭐가 있죠? 여기 테마 강의 서비스에 여기 테마 강의 서비스 옆에 스마트 교수법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교수법이 신종우 교수의 콘텐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교수법에 예를 들어서 현재 약 800개 정도의 콘텐츠가 여기 업로드 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PGM 더 잘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PGM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이런 동영상 콘텐츠를 보시고 언제라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게임 기반의 퀴즈에는 1개월 동안 무료고요. 혹시 유료로 전환하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메일로 다시 한번 계정 취득해 보고 진짜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형 이런 게임 기반의 퀴즈, 특히 보드와 함께 2학기 또는 앞으로 모든 이 보수교육의 강사로서 소통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명으로 확장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보내드렸던 여기 어태치신 심플로.com 오셔가지고요. 오늘 이 46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총평 한 말씀 해주시고 써주는 과정에 오늘 정시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방사선사 우리 보수교육 강사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어떤가요? 다소 조금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소개해 드리지 못한 범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통의 부재에서의 이 수업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 누구나 손에 들려 있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제 좀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법을 익히고요. 언제라도 익힌 부분에서의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이 부분을 학습 목표, 맞춤 학습, 개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조용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익힐 것인지 또는 이 자신의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이제 좀 더 고품격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런 활용법도 다른 기회가 있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전에 제가 열어드렸던 이 심플로우의 이 어플로우 마지막 총평 다시 제가 주소를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인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협회 우리 연결하실까요? 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교수법이라는 주제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신종우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